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화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화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진행 과정을 상당히 늦출 수는 있어요.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늦출 수 있다면 이것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화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순히 오래 살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의 건강을 누리고자 하는 것 또한 인간의 중요한 바람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노화 방지의 목표는 바로 최적의 건강 상태로 최대의 수명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화 방지의 요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화 방지 식이요법, 노화 방지 운동요법, 노화 방지 영양소 공급, 그리고 노화 방지 호르몬 대체요법 등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요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정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꾸준히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생활요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화 방지 식이요법으로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손상을 막고 생성은 촉진시키기 위해서 항산화제 섭취를 최대화하면서 유리기 생성은 최소화하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장되는 음식으로는 곡류, 콩류, 과일, 채소 등이며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지방이 많은 것들, 육류, 고열량 식품, 그리고 술 등입니다. 자, 간단하게 노화 방지 식이요법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 동물성 음식을 피한다. 둘째, 복합 당류를 선호한다. 셋째, 섬유질을 풍부히 섭취한다. 넷째, 지방 섭취를 줄인다. 다섯 번째,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 여섯 번째, 농약 없는 유기농 음식과 화학물질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 노화 방지에 필요한 식습관들은 영상 후반부에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노화 방지 운동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화 방지 운동요법은 새로운 세포의 생성 과정을 촉진시키면서 세포 보호작용을 강화하고 손상된 세포들의 복구작용을 보다 신속하게 해줍니다. 노화 방지 운동요법에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운동은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요. 먼저 유산소 운동은 빨리 걷기와 같이 숨이 차오르는 운동을 말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산소를 근육으로 전달해주는 기능, 즉 심폐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근력 운동은 역도처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등 이런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면서 탄력 있는 근육과 인대 그리고 균형 잡힌 체격을 형성시켜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다양한 노화 방지 물질들의 생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이 대표적이겠죠? 나이가 증가해서 근육 섬유의 단축, 결체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 등을 늦추면서 인대 및 관절의 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운동 범위를 유지시켜주고 따라서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유연성 운동은 필수입니다. 자, 운동을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영양소를 공급해야겠죠. 노화 방지 영양소 공급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의 필수 영양소, 셀레니움 등의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라이코펜 등의 항산화 식물성 화학물질, 인삼 같은 것들의 항노화, 그리고 허브, 은행 등의 뇌 영양소 등 다양한 종류의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효능과 적절한 용량 및 복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므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은 피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노화 방지 영양소 이 영양제들은요, 약국에서 그냥 있는 것들 함부로 그냥 내가 인터넷만 보고 사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마다 지병이 있잖아요. 누구는 눈이 안 좋고, 누구는 코나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고, 또 누구는 폐가 안 좋고, 이렇게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개인의 질병들로 인해서
다른 병원과보다 조금 더 자주 가시는 병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코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자주 병원에 오게 되는데 이 코에 이 알레르기 뭐에 관한 뭐 노화 방지 영양소 같은 거 없나요? 영양제 같은 거?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 복용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노화 방지 영양제를 하나 먹는 게 있어요. M&M이라는 건데 이거는 한국에는 안 나오고 미국에만 나오는 그 영양제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을 이제 활발하게 일으켜서 이제 그 노화를 방지시키는 그런 약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분명히 같은 노화 방지라도 이제 작용하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내가 어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면 그에 맞는 노화 방지 영양제를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화 방지에 또 호르몬 대체요법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 호르몬 대체요법은 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결핍 여부를 확인한 후에 특정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보충요법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노화 방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는 각종 남성 및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DHEA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화 방지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영양제, 영양소요법, 호르몬 대체요법 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특히 영양제 공급법, 그리고 호르몬 대체요법은 병원에 가시면 자기에 맞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셔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화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뉴스 기사 하나를 같이 한번 볼까 해요. 노화를 촉진시켜서 빨리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 6가지래요. 그러니까 노화를 빨리 시킨다는 거죠. 절대 이렇게 생활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90이 넘는 나이에도 마라톤을 하고 직접 운동도 하시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 노인분들도 있는 반면에 나이가 40, 50대부터 신생아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령층이 돼서도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나쁜 습관들을 개선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MT 칼로리 중심의 식사를 피하시라는 겁니다. MT 칼로리가 뭐냐면요. 영양가 없이 열량만 높은 것들,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는다거나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는 생활을 한다면 건강을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진에 보여드렸죠?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나 치킨, 이런 이제 기름진 음식들, 영양가에 비해서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MT칼로리 음식이라고 해요. 정말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겠죠. 이런 음식들은 노화가 정상 속도보다 빨라지는 부작용만 생길 뿐이라고 해요. 이 MT칼로리 식단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려면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약간의 육류 섭취를 통해서 칼로리는 제한하고 영양 성분은 다양하게 공급받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또 설탕이나 소금처럼 자극적인 맛은 음식 중독의 원인이 되므로 섭취량을 제한하셔야 한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수면의 양과 질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잠에 관한 얘기죠. 부족한 수면 시간도 문제지만 코골이나 이갈이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소음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면의 양과 질이 어느 한쪽만 떨어져도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이 잠은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하고 육체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자는 데 인색하면 맑은 정신과 젊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이 방치된 스트레스들,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일을 추진하는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로운 기능을 해요. 느긋한 태도로 안일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겠고,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충격을 받으면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과도한 스트레스조차 방치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취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처럼 맹렬한 기세로 분비되는 호르몬과 스트레스는요, 두통과 심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젊은이다운 패기와 열정을 감소시키는 무기력한 삶을 유도한다고도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긍정적이고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항상 익히셔야 합니다. 자, 또 다른 노화를 촉진시키는 생활은요, 카우치 포테이토 생활이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태하고 늘어지는 거, 이제 게을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태만한 자세는 7대 죄악의 하나로 꼽힐 만큼 삼가해야 할 행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소파에서 늘어져 있는 카우치 포테이토 생활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체 부위 골격근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체질이 되고 부상과 질병에도 보다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비활동적인 생활이 노화 시기를 앞당긴다는 거죠. 이 운동은요, 아시죠 다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없어요. 언제든 할 수 있고, 업무 중 자주 일어나 걷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라도 산책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몸의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또 노화를 촉진시키는 생활, 또 뭐가 있냐면 독소와 중독에 노출된 생활. 이건 이제 술,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상생활 속에 의도적으로 독소에 노출되려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습관 때문에 다량의 납, 순, 비소 등의 독소에 노출됐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마찬가지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혈액, 체지방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 축적돼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등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약물에 노출됐을 때도 몸의 노화는 빨라진다고 해요. 중독에서 기인하는 손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대요. 독성학 화학 연구 저널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담배를 태운 지 불과 15분 만에 DNA 손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할 때 우리 플라스틱 전에 미세 플라스틱 말씀드렸었죠? 사람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직접적으로 검출됐다고. 우리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반찬 가게에 주는 것들, 배달 음식 하는 것들, 커피 마시는 것들 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사용도 많이 줄여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높다는 것은 건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당뇨에 이르기 전까지 비정상적인 수치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잘 모르고 생활하니까. 큰일이 벌어진 뒤에 후회하기 전에 이런 건강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땐 즉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